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. 대법원 박근혜 특활비 이 사안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심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. 총선 전에 사면은 어려울 듯하다. 이런 또 의미부여가 돼 있네요. 박근혜 어렵다 그러면서 준 2억 뇌물 인정입니다. 2심에서는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봤거든요.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. 이거 뇌물로 봐야 된다. 다시 해라. 그럼 뇌물이 인정이 되면 이게 또 형량에 문제가 생기고 재판이 또 길어지고 그럽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.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면은 이거는 검토 대상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총선 전 사면 그동안 좀 그런 얘기 좀 있었는데 이거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재판 길어지게 되거든요. 그리고 2심에서 지금 대법원 취지는 2억을 뇌물로 인정하라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2심에서 지금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이게 또 다시 판결이 되게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요거는요, 이수희 변호사께서 요 대법원 판결 취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이게 이제 그 국정원 특활비가 있는데 그 특활비를 이제 청와대 대통령께 쓰시라라고 국정원장들이 줬는데 그게 합하면 35억입니다. 그것을 이제 그 검찰에서 뇌물과 국고 손실죄로 기소를 했는데 원심에서 그러니까 2심까지는 2억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 국고 손실이라든가 나머지 33억에 대한 것은 다 무죄가 났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제 두 죄 모두 그러니까 국고 손실이나 뇌물은 35억 모두가 뇌물이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거죠. 취지로 지금 다시 원심에서 판결하라고 내려보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무죄가 많았었는데 33억 무죄였던 것이 이제 유죄가 되니까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다시 2심에서 재판을 하면. 그런데 이게 이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받은 게 뭐 20년이 훨씬 넘잖아요. 저 생각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얘기를 듣는다 해도 뭐 크게 동료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파기환송 형이 늘어난다 이래도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 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불이익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덤덤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 보는 그 국민들도 아 저런 뭐 어제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. 그 정도지 않을까. 사실 뭐 본안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재판의 본안은 그 이른바 국정농단 상황이죠. 근데 그것도 사실 얼마 전에 또 파기환송이 돼갖고 그 재판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자, 윤경호 의원님.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면 그동안 이 사면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게 돼서 총선 전 사면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전에 사면은 좀 불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, 지금. 어저께 대법원 판결에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판결의 핵심은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어려워졌다. 총선 전이라는 건 뭐 내년 4월이니까 시한이 바로 임박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25년형, 지금 확정된 25년형에 앞서서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줄 수 있는 정치적인 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뭐 그런 사면이 이제 멀어졌다. 이게 관심인 거죠.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아쉬웠을 거고. 뭐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가 없게 되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, 그다음에 반란의 수괴라고 하는 죄명으로 내려졌던 형량도 사실은 뭐 불과 1년, 2년 이내에 그들에게 사면 조치가 내려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뭐 정치적인 화합 뭐 이런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면이라는 게 건강의 이유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선거에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자꾸 부채질을 한다면 오히려 그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게 멀어졌다는 거.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아마 일반 국민은 어저께 대법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파기환송을 했는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.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5년형 확정된 거에다가 더해서 1년이 더해질지 2년이 더해질지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. 문제는 사면.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. 아시다시피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원고든 피고든 항고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. 상고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. 대법원까지. 그러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앞으로
당분간이 뭐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사면은 불가능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판결의 정치적 의미는 사면 내용은 더 이상 정치적 이슈가 될 수가 없게 돼버렸다. 이 뜻이 되겠네요. 그래서 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하다. 이렇게 오늘 많은 신문들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이게 사건이죠. 뭐 한 가지 좀 소개했습니다. 좀 여러모로 좀 이상한 내용이죠. 보면요. 배구 학원가에 한 스타 강사가 있었답니다. 뭐 월수가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니까. 스타 강사 맞군요. 엄청난 이런 수익을 올리니까요. 그런데 이 뭔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제 불법 촬영했다. 뭐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. 뭐 제가 이렇게 좀 얼버무리고 있죠. 굳이 뭐 이런 걸 이렇게 아침부터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뭔가를 좀 찍으면 안 되고 알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찍었다. 그런 소문이 막 났답니다. 대구에서는.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.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. 기사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자극적입니다. 굉장히. 월 7천만 원 수입 수학 강사. 뭐 굉장히 유명한 강사랍니다. 그리고 뭐 이른바 그 수학 강사의 스펙이 좋다. 그래서 뭐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몰렸겠죠. 학생들이. 그리고 뭐 수입 유명차의 뭐 대명사처럼 돼 있죠. 페라리를 몰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유혹했다. 그리고 6년간 영하 400평 분량의 몰카를 찍었답니다. 그리고 뭐 중강간 등 피해자 10여 명이 확인됐고요. 그리고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유명 스타 강사가 몰 영상을 찍었는데 뭐 그걸 갖고 있더라 어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취업 제한 5년이 명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유명한 강사니까 이 강사한테 배운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아마 강사 얼굴이 떠오르시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라고.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습니다. 이걸 제가 우리 패널분들께 굳이 무슨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런 일이 있었다. 소문이었었는데 확인됐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이 기사도 또 오늘 인터넷 공간에서는 꽤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